진짜 중국어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는 우리 진짜 중국어 재생 목록 보시면요 연달아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클릭으로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성구현 진준입니다. 네, 장안의 화제 더 글로리. 사실 예전에 우리가 더 글로리 명대사 한번 찍은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그 더 글로리 봤어요? 네, 봤습니다. 네,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하루 동안 날 새서 봤습니다. 더 글로리가 뭐에 관한 얘기죠?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을 당했던 주인공이 어른이 된 다음에 그 일당들을 찾아서 복수하는 내용이죠. 아, 엔딩이 마음에 드십니까? 개인적으로? 뭐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교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 관련. 그전에 학교는 당연히 여러분 아시나요? 당연히란 말을 뺄까요? 학교 시작. 学校. 学校. 그렇죠. 그럼 그 학교 관련 얘기를 한번 쫙 풀어 나가 볼게요. 네, 그 초중고등학교 있잖아요. 은근히 요거 중국어로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국민학교였다가 4학년인가 그때부터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날 속이실래요? 아, 진짜요? 국민학교. 제가 2, 3학년 때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국 친구랑 펜팔이었었습니다. 내가 5학년 때 바뀐 거야? 5학년 때라니요. 그러네. 당신이 훨씬 더 높을 때 바뀐 거죠. 아니, 어쨌든 저는 1학년 때 민안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진짜로. 부산에서. 자, 그래요. 국민학교가 그러면 뭐예요? 네. 초등학교가? 小学. 小学. 네, 아하, 소학교네요. 그죠? 맞아요. 그럼 중학교는 중学인가요? 맞습니다. 어, 근데 네. 한국에서 생각하는 중학교는 중국어에서 정확하게 중学가 아니라 초중이라 그럽니다. 아, 초중, 네. 그리고 가오종이 고등학교인 겁니다. 가오종. 그래서 중学그러면 보통 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学가 중고등학교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이게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즘에 조금 부르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자, 한국에서는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에서는 9년义务教育예요. 아, 9년 의무 교육. 맞습니다. 그래서 9년이라 그러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이잖아요. 네. 이게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초2, 초2, 초3 이렇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부를 때도 있지만 네. 교과서 같은 걸 보면 7年级, 8年级, 9年级라고 적혀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건 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오. 네, 어느 순간부터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 네. 7年级 教材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국 사이트거나 같은 데 가서 검색해 보시면 7年级 教材 검색하면요.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교재가 등장할 겁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중1, 중2라 그래서 쫑이, 쫑아 이러지 마시고 추이, 추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 추가 초등학교를 뜻하는 초가 아니라 초급 중학교라고 해서 초중의 추가 되겠습니다. 그럼 초등학교는 小一, 小二 이렇게 말하나요? 그냥 2年级, 2年级 꼭 굳이 샤오로 붙여야 됩니까? 아, 안 붙이면 되는구나. 네. 좋아요. 고1, 고2는 똑같잖아요.高一, 그죠? 对, 高一, 高二, 高三. 너 고 몇이니? 20 高几?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죠? 네,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는 아시죠, 여러분? 大学, 그럼 대학교 3학년은 大三.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대3 하면 됩니다. 그 중국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거 아실 거예요. 보이시죠? 이거 동쉐, 그죠? 네. 이게 꼭 같은 반 학생이 아니어도 쓸 수 있습니까? 보통은 같은 반 학생한테 쓰는 거죠. 他是我们班同学 이렇게 씁니다. 我们班同学. 我们班同学.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통 학생을 부를 때는 우리는 보통 준아, 진준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중국은 누구누구 동시에. 아하. 저도 그래서 수업할 때 항상 네. 나이가 많건 적건 그냥 무조건 이름을 부르고 그 뒤에 동시에를 붙입니다. 네. 왠지 이런 거 동지 안 쓰나요? 동지. 혁명하실 거예요? 운동하시러 가실 거예요? 진준 동지. 그래요. 이게 연대별로 나눌 수가 있는 게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마 아빠 그때 시대에서는 그 밖에서 그 누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동지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이게 직역하면 동지, 동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되게 뭔가 들었을 때 혁명스러운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불러요. 지금 나가서 동지 부르잖아요. 네. 뭐지스럽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무슨 동지를 그러면 한 사람 다 길거리에서 쳐다본다는 거죠. 뭐지? 요즘은 보통 남자면 뭐 센셔, 여자면 뭐女士, 뭐 小姐. 이걸 또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었는데 小姐 그러면 뭐 특별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다.
무슨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런 뜻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있긴 있죠. 있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제가 흥분하는 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까지 그걸 상기시켜야 되냐 이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분명히 누구누구 샤오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 말투가 좀 중요한 것 같아. 그 네. 환경이.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물론 뭐 니시 센셩이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그 사람한테 혹시 내가 샤오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 발끈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상하게 반응하는 약간 거예요. 피해 방상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반응하냐 이거지. 샤오제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좋아요. 자, 짝꿍. 짝꿍이 중국어로 알고 싶어요. 짝꿍. 동조 이거는 책상을 이제 하나를 두고 옆에 있는 친구를 부르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1인용 책상을 많이 쓰거든요. 그치. 근데 과거 책상을 보면요. 2개씩 한 자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은 한 책상을 공유하게 되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장난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짝꿍이랑 선을 끊고 그치. 야 너 몸 내 거야. 요런 재미가 있잖아요. 심지어 옆에 있는 짝꿍이랑 다퉜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짝꿍이랑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줄 쫙 그어놓고 아, 나도 거봤지. 어. 거봤어요? 저는 그 힘을 당해봤죠. 그 힘을 당해봤지. 나도. 그래서 뭔가 풀렸어. 그러면 또 지옥에 갖다 지워. 야, 이거 꼼짝 못했군요. 그 동조한테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은. 어떤 여학생일 거 아니에요? 여학생이었어요. 착하네. 그래도. 어렸을 때 웬만해선 다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알려줘요. 넘어오면 내 거 중국어로 한번 해줘요. 넘어오면 내 거 한번 해줘요. 过了这条线都是我的. 와, 천천히. 过了这条线都是我的. 야, 이 와중에 또 양사 쓰는 거예요? 这条线 이거. 아, 미치겠다 진짜. 뭐这个线 해도 되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쓰니까 이 선만 넘어오면 다 내 거야. 대단한 것 같아요. 또는 여기 넘어오지 마. 不要过线. 아, 不要过线. 对. 이게 낫겠다. 或者是不要过界. 요새 좀 교권이 많이 추락해서 알고 있죠, 진준도? 네. 중국도 이런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보다는 그래도 덜해요. 아, 덜해? 네. 우리 진짜 교권이 많이 무너져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요. 물론 옛날에도 이상한 쌤들이 있었어요. 막 무차별하게 자기 감정대로 그냥 처벌하는 쌤들, 그죠? 네, 분명히 체벌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근데 제가 볼 때 적당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그래요? 네. 네. 아닌가? 아니 그 어쨌든.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래. 담임 선생님이란 게 있습니까, 중국도? 当然了， 그러면 뭐라 그래요? 班主任或者是班主任老师。 班主任 老师. 굳이 라오시를 안 붙여도 뭐 이상한 건 아니죠? 对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애들이 막 장난치다가 班主任来了，快点快点快点快点， 班主任来了。 우린 보통 뭐 담탱이 막 그러죠. 담탱이 왔다 막 그러잖아요. 중국도 그런 좀 그런 표현은 없어요. 담탱이 이런 건 없어요. 빤탱이 라이러. No. 중국은 탱이란 발음이 없어요. 班主任来了. 대신 담임 선생님한테 별명을 달아줄 때도 있어요. 아, 그렇지. 네. 거기도 그쪽도 독사가 있나요? 있죠. 우리 보통 담임 선생님들한테 보통 어떤 별명을 붙입니까? 좋은 별명이 잘 없어요. 없지. 없어요. 자주 등장하는 거 뱀, 뱀, 까마귀, 까마귀. 그리고 뭐 다람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좋은 것들. 여러분 다람쥐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다람쥐 때문에 쓴 게 아니고요. 치아. 아. 다람쥐가 맞아요. 다람쥐 하면 제일 특징이 앞니 치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조금 이렇게 외모적인 비하가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하지. 만약 이렇게 조금 입이 살짝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분이다 그러면 항상 뭐 다람쥐 뭐 이런 다람쥐 식으로 괜찮네. 앞으로 나온 이빨 막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제가 만약에 담임이었으면 아마 나무늘보다 나무늘보. 놀렸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선생님이 만약 중국에서 담임 선생님 하고 있었잖아요. 만약 우리 반 선생님이다 그럼 나는 샤다그. 샤다걸 보여요? 네? 바보같이 키만 큰 사람. 라디오 꺼봐요. 한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네. 키가 너무 크면 싱거워 보인다. 그러면 싱겁쟁이 뭐 이런 식으로 불렀겠지. 되게 기분 나빠요. 일로 와봐. 너가 담임이면 이거 땅꼬마. 여보세요. 땅꼬마. 키가 몇이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교무실 그럼 教务실인가요? 不是. 보통 교무실 그러면 老师的办公室. 아, 진짜? 네, 그냥 老师办公室. 혹은 班主任的办公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부를 수가 있냐면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인 경우에는 보통 과목이 똑같죠. 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 그러면 국어랑 수학을 가르치거든요. 예. 담임 선생님이. 근데 중학교부터는 담임 선생님이 다 달라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일 수도 있고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일 수도 있고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어떤 과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과의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담임들만 있는 사무실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예를 들을게요. 네. 자, 영어 선생님이에요. 우리 담임 선생님 중학교 때. 그러면 우리 담임 선생님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잉위조. 영어조. 또 영어조 영어팀에 가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선생님들이 같이 계시는 그 사무실 밖에다가 잉위조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지금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때랑은 다르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한국은 차이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선생님들 사무실이 한꺼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팀, 무슨 조 이렇게 따로 있어요. 진준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 중에 초중고 중에서 제일 오래된 친구가 어느 학교예요? 초중고 중에서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가. 간혹씩 연락을 주고받는 거 초등학교 친구.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 진짜 왜? 네, 온몸에 문신 나고 있어요. 아이고야. 네, 아니 어두운 쪽에 일을 하고 그러신 건 아닌데 그냥 그러신 건 본인이 그냥 취미인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도 어렸을 때 친구는 굉장히 이렇게 편하지. 편하고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이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도화지가 됐어? 그냥 뭐래요? 쑥스러워해요? 아니 그냥 웃더라고요. 웃더라고요. 방금 조심하세요. 그 어쨌든 절친이란 말도 중국어 있어요. 이게 사전에 보면 쯔지아오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聚交, 知己都可以. 자, 많이 씁니까? 잘 그렇게 안 쓰죠. 그죠, 이게 그죠. 문장이고 시가 아닌 이상. 네, 보통은 그냥 好朋友. 好朋友. 네. 그렇죠. 혹은 제일 친한 친구다 그러면 最好的朋友. 네. 그리고 형제로 표현을 많이 하죠, 남자들은.兄弟, 哥们儿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여자들 간에는 뭐 姐妹라고 할 때도 있고 요즘엔 闺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포인트예요. 쯔지아오는 사실 문장에서 시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는 게 조금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일상생활에서는 好朋友 이러면 되는 겁니다. 네. 신뢰와 있었나요? 이게 제일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초, 중, 고 그 어느 학교를 다닐 때는 실내화를 학교에서 신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이게 실내화 했을 때 이게 실내화라는 건 말 그대로 학교 그 안에 실내에서만 신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실내에서 신발을 바꿔서 신는 게 없어요. 야, 그냥 신발 그대로 신고 다니는 거예요. 신기하네. 네. 요새도 실내가 저는 반대로 있겠죠? 한국이 신기해요. 그렇지. 우린 니네가 신기해요. 선생님이 뭐 시킬 때 우리는 네. 보통 주반 이러잖아요. 네. 거기도 주반 시키나요? 있어요. 있어. 네네네. 뭐예요? 今天的值日生 다시 한번. 值日生 아. 值라는 글자가 네. 당직할 때 직이에요. 예. 르라는 것은 보통 주번 그러면 보통 이 사람이 하루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국에서 보통 주번 그러면 오늘만을 책임지는 학생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值生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值日生. 네, 值 오늘 네. 一天日 그다음에 学生生值日生今天值日生是谁或今天值日谁 중국도 정말 그럼 뭐 시킬 때 아무도 발표 안 하면은 그렇게 시켜요? 네, 그렇게 시키거나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반 번호가 있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저는 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2번이었어요. 2번. 2하. 2하. 한국은 키순이었어요. 기준이었어요. 항상 저는 51번, 62번만 그랬어요. 뒤로. 네. 우리는 그냥 이름이거나 성씨의 그 앞에 알파벳. 네, 아니면 제일 많은 성씨가 앞에 가거나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지. 여러분도 한번 예전 추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었습니까? 댓글 한번 남겨보세요. 저는 51번, 62번이 기억이 납니다. 19번도 있었어요. 19번. 자, 그러면 이제 매점 한번 가볼까요? 매점. 네. 小卖部. 小卖部. 뭔가 띠엔을 쓸 줄 알았는데 띠엔을 안 쓰네. 小卖店也可以. 좋습니다. 그 제가 82년생인데요. 이게 좀 약간 교육의 과도기였나 봐요. 그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 바뀌는 것도 제가 경험을 했고요. 급식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돼서야 도입이 됐어요. 그때부터 도시락을 안 쌌어요. 고2 때쯤 끝물에. 참 신기하죠. 급식 있습니까, 중국? 무료 급식인 학교는 많지 않았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모두 보통은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으면 점심에 학교에서 보통은 사 먹었어요. 아하. 기숙사가 있고 학교에서 이런 뭔가 封闭式 관리한다 그러죠. 네. 직역하면 봉쇄식 관리. 맞아요.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기 전에는 학교를 못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히나 학교 다녔을 때 요즘도 그런 학교가 많아요. 점심에 가까운 동네에서 학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집으로 밥 먹으러 가요. 아하. 예, 아니면 학교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밥을 사 먹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는 진준 쌤 예전 경험을 지금 필두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그래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잘 없어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을 봤을 때는 좀 부럽기도 하겠네요, 그죠?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은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제가 장단점이 있다고 했었던 건 그런 이유예요. 한국에서는 보통 점심시간이 얼마나 돼요? 1시간? 1시간이죠. 중국에서는 제일 짧을 때가 1시간 30분이에요. 와. 길면 2시간, 2시간 30분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1교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11시거나 11시 반에 수업을 마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4교시를 마치고 나서 점심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오후 1교시가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1시 30분인 거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1시가 시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짧으면 1시간 반, 길면 2시간, 2시간 반까지도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집에 갔다 올 만하네. 네, 그래서 집에 갔다 오거나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밥을 먹고 운동장에서 진짜 뭔가 게임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숙제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네, 집에 가서 놀라고. 그러네. 아니 근데 학교 운동장 지금 말했는데 운동장이 단순하게 그럼 운동장이라고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해요. 차오창이라고 하죠? 操场. 그렇죠. 对，什么操呢？体操的操。 체조할 때. 네, 체조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조를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操场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学校 운동장 그러면 알아들어요? 거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사람들한테 학교 운동장 그러면 1번으로 떠오르는 게 操场일 뿐이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시락을 중국어로 뭐라 해요? 도시락?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북방 같은 경우에는 盒饭 盒饭. 또는 饭盒. 盒饭이라는 것은 안에 밥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饭盒라고 했을 때는 도시락의 통이에요. 아하. 밥 그 통, 곽이기 때문에. 그럼 도시락 싸왔니? 근데 또 네. 이게 남방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부를 수가 있냐면 便当. 그냥 들어봤어. 네. 그게 남방 사투리예요? 사투리 아니에요. 남방 말? 예, 그거 다 표준어가 맞는데 남방에서 주로 쓴다는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다가 끊겼는데 도시락을 싸우다 그러면 그 따위를 쓰면 되나요? 带饭. 따이판. 对. 你今天带饭了吗?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너 오늘 밥 갖고 왔어? 좋아. 그 땡땡이 한번 알려볼게. 땡땡이. 旷课 그렇죠. 或者是翘课跳课逃课也可以逃课也可以跳课가 아니라 逃课翘课旷课都可以 쾅커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쾅이라는 글자가 크뿐만이 아니에요. 네. 쾅공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쾅공은 뭐예요, 그럼? 쾅공, 공조의 공일 때는 이거는 보통 학교가 아니라 회사를 안 나갔을 때, 무단 결석했을 때, 오케이. 무단 결근이죠. 무단 결근. 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글로리를 아까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관련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학폭이면 이게 학교 폭력의 줄임말이잖아요. 네, 学校暴力라고 할 수 있겠지만 霸凌을 더 많이 써요. 다시 한번? 霸凌. 이거 처음 들어보네 나는. 패왕할 때 패, 어? 링루 할 때 링, 능욕할 때 능입니다. 능욕할 때. 네, 그래서 学校霸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구타 이런 뭐 네. 좋은 말은 아니지만. 殴打. 맞아요. 殴다. 对, 요- 殴打. 그러면 이걸 빼이를 써야 되나요? 被打了. 그러면 혹은 네.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被 누구누구 欺负了. 치프라. 他在学校被同学欺负了. 빼이를 쓰면 당한 거니까 그죠? 혹은 他在学校被同学打了. 그게 간단하네요. 네. 가해자 피해자 뭐 알고 싶어요. 가해자 피해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受害者, 예. 受害者, 수해자 이거예요. 근데 가해자를 되게 표현하기를 애매하게 된 이유가 加害者 이게 가해자예요. 근데 그렇게 잘 안 써요. 그렇지. 학교에서 가해자 아니면 우리 평소에 교통사고를 했는데 교통사고에서의 가해자. 네. 예, 위법 상황, 위법을 했는데 그 위법한 것에서의 가해자 다 달라요. 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校霸라는 단어가 있어요. 校霸. 对,学校里的霸王. 학교에서의 패왕. 이것도 처음 보네. 학교는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학교에서 마치 계급에서 제일 최상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처럼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学校霸王 줄여서 校霸. 校霸. 네. 와, 재밌다. 쓰면 안 되는 단어긴 한데 재밌네요. 이런 단어는요. 자, 그럼 방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방관주 네, 똑같아요. 맞아요. 다시 한번. 방관주. 방관자. 제가 그래서 문장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以前上学的时候他经常被同学欺负有一个人是校霸其他的全部都是旁观者 잘 들린다.
단어를 이제 알고 들으니까. 네. 오. 이 사람은 옛날에 과거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중 한 명이 가해자고 나머지는 모두 다 방관자였어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방관자가 사실은 꼭 나쁜 뜻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나서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쵸. 힘들죠. 맞아요. 자, 그럼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빵 셔틀 이런 말 아세요? 네. 셔틀 빵 셔틀은 사실 우리나라 말로도 이게 잘못된 은어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중국은- 그런 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우리가 이것만 배워보죠. 심부름하다? 심부름이라는 이 글자가 예. 보통은 우리가 심부름 그러면 이게 뭔가 한국어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건지 명사나 동사가 딱 있잖아. 예. 근데 심부름 하다기는 보통은 중국어에서는 누군가한테 시킨다 그러죠. 아, 그냥 짜다 저. 네네네네. 그리고 이런 단어가 있긴 해요. 파오토이. 바오토에. 또 그래서 심부름 센터 이런 거 있죠. 네네. 파오토이 공스라 그래요. 아. 대신 해주는데. 진짜? 심지어 우리 줄 같은 거 설 때 예. 파오토이 공스를 불러가지고 대신 줄 서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요새. 네. 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학교에서의 심부름 시켰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파오토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파오토이 하는 사람이 거죠. 아. 야, 재밌다. 저도 처음 들은 단어가 몇 개 있었습니다.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그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은 반드시 자기한테 또 돌아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가해를 하고 있는 놈들 잘 들어라. 그러지 마라. 진짜로, 그지? 그러면 안 돼요. 다 돌아오잖아요. 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진준쌤 오늘도 좋은 표현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再见.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